시를 바르고 빠르게 독해야 하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인들이 시를 왜 쓸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인이 시를 왜 쓰는가? 우리가 시하면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표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죠. 물론 시에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픔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기다림, 이러한 것들이 시에서 많이 표출이 되곤 하죠. 근데 시는 감정의 표출만이 아닙니다. 그 감정의 표출 또는 어떤 생각의 표현, 이거죠. 우리가 시의 3요소에서 3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운율, 심상, 그다음에 주제라고 했는데요. 자, 시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주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요. 주제를 전달하는데 방법은 뭐냐면은 운율감 있게, 그 다음에 심상, 감각적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로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심상이죠. 결국은 시의 목적은 이 운율과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부가적인 것이죠. 그러면 시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바로 이 주제에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갖다가 전달을 하는 거에서 그럼 이 주제는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이 주제로 쓰일 수 있느냐?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다시 말하면은 진실이라고 하죠. 또는 진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인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시를 읽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시는 어떠한 패턴으로 나아가는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인들은요, 절망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억압의 상황을 제시하고 자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합니다. 불평등을 비판하고 평등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요. 지배층의 비리나 지배층의 폭력을 폭로하면서 피지배층에게 어떠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지배층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죠. 시인들은 도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산업사회에서 전통이 파괴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갖기를 바라고요. 이기심을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이타심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분단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에 대한 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자라고 하는 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배척이 아니라 포용이고 상처를 치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사는 소시민적 삶을 극복하고 저항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른들의 삶은 퇴색되어 있고 순수하지 못하다. 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부귀영화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인간된 도리를 추구하는 안빈낙도의 삶을 시인들은 노래합니다. 제가 앞에서 세모라고 친 것들은 전부 다 현실적 상황입니다.
시인들은 이 부정적인 현실적 상황에서 굴복하거나 체념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여 저항하고 발전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기를 바라는 시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만나는 시들은 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에 의해 가지고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아주 단순한 시인 진달래꽃을 가지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바르고 빠르게 독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시의 주제들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10개 정도를 시의 주제들을 카테고리화 했는데요. 자, 사랑 노래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별 노래, 사랑과 이별 노래 되게 많고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그리움, 슬픔, 기다림, 이러한 정서들.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은 강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우리 나의 나이 때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도시 속에 사는 삶보다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훨씬 더 바라고 있죠. 비록 도시에서 살지 못 아니죠. 비록이 아니죠. 자, 도시에서 살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삽니까? 되게 힘들죠. 빡빡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밟아야 돼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요.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들은 대부분 안분지족의 자세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고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연물들을 예찬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자, 지조와 절개를 중시 여깁니다. 자주 변하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에 대해서든 여자에 대해서든 윗사람에 대해서든 아랫사람에 대해서든. 자, 윗사람에 대해서 갖는 마음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겠죠. 특히 임금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자식된 도리로서의 효도를 강조합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움을 보여주고요. 떨어져 있어도 그리움이겠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못하는 것에 대해 탄식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살죠. 고향에 대해 그리워하고 또는 그 고향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낍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이 쓰인 시들이 나오죠. 쓰인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윤동주, 이육사를 비롯해 가지고서 저항하자. 그런데 나 지금 제대로 저항하고 있는 거니? 라고 반성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끝까지 저항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참여 시들, 독재정권 물러가라. 자, 독재에 대해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을 지향하자라고 합니다. 산업화, 인간 소외, 자연 파괴 문제를 다루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 삶에 빠져 살며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적 삶을 비판하는 시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 시기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많이 부유해졌지만 그 이전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부분 힘들게 살아왔겠죠. 그런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부모님에 대한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들인 하층민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기도 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들도 뭐 이 카테고리 안에 들지 않은 시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이런 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들이 나오게 되면 이 시는 뭐 어디에 속할까를 갖다가 빠르게 판단하면서 그 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들이 하나의 바르고 빠르게 읽는 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달래꽃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제가 맨 처음에 뭐를 얘기를 했었냐면은 화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에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나죠. 자, 대상은 뭘까요? 가실 때 가는 사람이겠죠. 그죠? 들여밟고 가는 사람. 역겨워 가는 사람, 들여밟고 갈 사람. 예. 자, 대상은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님일 겁니다. 자, 상황은요. 이별을 가정하고 있어요. 이별의 상황은 아닙니다. 가실 때에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이별을 가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화자의 정서는 뭘까요? 네. 슬픔입니다. 나를 두고 떠나는데 기뻐할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기쁜 마음이 드는데 그걸 굳이 시루다가 표현할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별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나는 슬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겠지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다.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오리다 라고 하는, 눈물을 안 흘리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시의 카테고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렇죠. 사랑과 이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정서는 뭡니까? 바로 슬픔이겠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시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시구에 집중해 줘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주제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주제구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가 역겨워서 떠날 때에 당신이 가실 때에는 나는 눈물을 안 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 오기 때문에. 그죠? 오기가 일어나요. 그래, 이 새끼야, 잘 가.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아냐? 이걸까요? 그렇다면 그건 아름다운 마음 아니죠. 독한 마음이죠. 그게 아니라, 우린 여기서 사랑이란, 또는 사랑한다면 어떤 이별을 해야 될까? 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면 어떤 이별을 해야 될까? 쿨한 이별을 해줘야 되겠죠. 왜 쿨한 이별을 해줘야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젠 내가 싫어졌다라고 합니다. 떠나는 거죠. 근데 난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거든. 사랑이란 어떤 게 사랑일까?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닐까요? 근데 내가 울고불고 질질질 짜면서 너 떠나면은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약한 모습,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겁니다. 편하지 않겠죠. 그거는 사랑에 대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김소월이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 사랑하는 자가 떠나는 자에게 갖춰야 될 배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자세예요. 앞으로 사랑 노래를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해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건데요. 우리는 사랑시를 만나게 되면은 시인들이 다 이러한 배려와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해주는 배려, 이것이 이별을 할 때에 갖춰야 될 남아있는 자의 자세임을 거의 모든 시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는 제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럼 사랑시 이해 못할 거 없고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를 바르고 빠르게 독해하는 법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어요. 인트로입니다. 도입부예요.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이 구절만큼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 이 구절 이외의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럼 중요한 부분을 독해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콧물이 줄줄줄 흐르고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래도 뭐 하나라도 해야 되겠기에 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긴 하지만 녹화를 좀 해봤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저의 오늘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진행보다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캐치하셔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할게요. 바이.